자,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피스톤이 달린 단열된 실린더 안에 온도가 100도씨, 질량이 60g인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 실린더 내부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한 채 열을 공급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모두 100도씨의 기체 상태가 되었다. 물의 밀도는 액체 상태일 때 1 곱하기 10의 3승, 기체 상태일 때 0.6이고 물의 기하율은 1기압하에서 2.3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1기압은 1 곱하기 10의 5승이고 피스톤의 마찰력은 무시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60g으로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질량의 기본 단위는 kg인데 60g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kg으로 바꿀지 전체적인 변수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여기가 kg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도 kg, 여기도 kg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60g을 kg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0.06kg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얘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한 채 열을 공급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모두 100도씨의 기체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장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건전지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건전지하고 저항이 회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전지에서 저항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항은 일을 해서 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저항에서 발생된 열이 액체한테 흡수돼서 액체는 수증기로 바뀌는 문제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기억. 실린더의 가한열은 10의 5승 줄보다 크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기압 공기가 주위에 있고 물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시다. 이 상황에서 물한테 열을 공급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다 하면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내부 에너지 증가. 얘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주위를 밉니다. 그러면 주위에는 1기압 공기가 있으니까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위를 밀면서 1기압 공기한테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상황이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주위로 일을 하게 된다. 요 상황이 돼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분석을 해주면 물한테 공급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와 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주의할 점은 얘가 액체고 얘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공식이라고 부르고 연력학 제1법칙하고 공식이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에너지 보존 법칙 공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보통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는 이렇게 공식을 적지 않고 얘를 합칩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합치고 얘를 합쳐서 단순하게 ml로 쓰고 이것이 기화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ml 안에는 이거하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1기압 하에서 기화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기화열 안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할 때 에너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위한테 일을 하는 에너지도 들어가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질문은 단순히 액체가 수증기로 바뀔 때 열이 얼만큼 필요했겠느냐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공식 기하열이니까 Q는 ml이라고 적고 기본 공식 그러면 Q는 m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 구한 것처럼 0.06kg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것처럼 물의 기하열은 2.3 곱하기 10의 6승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3 곱하기 10의 6승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L을 기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3 곱하기 10의 6승. Q는 전체 기하열이라고 부르고 L은 그냥 기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단순히 계산해 주시면 동그라미가 1개, 2개, 3개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앞에다 적어주시면 10의 3승. 항상 10자리 먼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오류가 적습니다. 곱하기 6 곱하기 23을 해주시면 138 곱하기 10의 3승은 1.38 곱하기 10의 5승 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하열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압 하에서 전체 기하열은 이만큼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억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풀어봅시다. 니은. 기체가 한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한 일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체가 있고 물이 있는데 물이 열을 받아서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기체와 피스톤을 이렇게 밀게 되죠. 그러면은 요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기체와 피스톤을 밀어서 바깥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요 일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물은 열 에너지를 받았다. 지금 이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기체는 1기압을 유지하면서 1기압으로 바깥쪽을 한테 일을 해줬대요. 그러면 1번, 1 먼저 계산하면 1번 무슨 일이지? 등압 일이다. 왜냐하면은 1기압을 유지했으니까 등압 일이고 등압 일 공식은 W는 P 곱하기 델타 V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1기압이니까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기압은 약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지저분하니까 단위는 생략. 그 다음에 델타 V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V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물의 부피하고 수증기의 부피 차니까 V2 빼기 V1이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는 V2 빼기 V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부피를 계산하려고 싹 봤더니 문제에서 밀도를 줬어요. 밀도 1번, 2번을 줬죠? 밀도 1번, 밀도 2번. 그러면 밀도를 가지고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2번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그러므로 부피는 질량 나누기 밀도이다. 해서 이제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부피 공식으로 바꿔서 부피를 구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부피 1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피 1번은 질량은 0.06 kg.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의 밀도는 10의 3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의 3승. 그러면 올라가면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5승.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3승이다. 이렇게 부피 1을 구하면 되고요. 그러면 부피 2는 질량은 0.06 kg. 질량. 그 다음 밀도. 그러면 나중에 수증기의 밀도는 0.6. 그래서 여기다가 0.6을 넣고, 그렇다면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면 0.1이죠. 그래서 0.1 미터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피 변화니까 부피 변화는 V2 빼기 V1 이렇게. 그러면 부피 변화는 0.1 빼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구한 거를 넣고 넣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작죠? 그러면 얘 무시. 그러므로 부피 변화는 0.1 미터 3승이고 약.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등압을 계산을 마저 하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번 등압 과정에서 2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은 P 곱하기 델타 V. 근데 문제에서 얘를 10의 5승이라고 줬고, 곱하기 델타 V는 0.1이라고 조금 전에 구한 걸 넣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의 4승 조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를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요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내부 에너지 변화 계산.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1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본 공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열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구한 것이 있죠? 열은 1.38 곱하기 10의 5승. 그러므로 여기 가서 열은 1.38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1은 10의 4승. 근데 이렇게 적지 말고 10의 5승, 10의 5승이니까 이걸 적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0.1 곱하기 10의 5승. 그러면 얘는 1.28 곱하기 10의 5승 조울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은 10의 4승, 내부 에너지 변화는 10의 4승보다는 요거 0.1 곱하기 10의 5승,
내부 에너지 변화는 1.28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으로 가서 기체가 한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보다 크다. 쓱 봤더니 내부 에너지 변화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얘보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더 크다. 그러면 잘못된 문장이니까 니은은 틀렸다. 그래서 니은 계산이 약간 긴데 부피 부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니은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풀어봅시다. 물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10줄 per K보다 크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엔트로피를 계산하래요. 엔트로피. 그러면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항상 100도씨 100도씨 상황이죠. 그러면 100도씨 상황이니까 등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등온 과정이다. 그때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계산하지?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델타 Q로 계산한다. 등온.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T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100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도씨에다가 더하기 273을 하면 373K가 된다. 이렇게 절대 온도로 바꾸는 거는 기출문제가 또 있으니까 별표. 요거를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산수.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온도는 373. 그 다음에 받은 열은 1.38 곱하기 10의 5승만큼 받았으니까 1.38 곱하기 10의 5승. 요만큼 열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 373, 그 다음에 1380 곱하기,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 필요한가 하면은 1개, 2개, 3개. 그러면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시면 3.7. 약 3.7 정도 됩니다. 나눠주면 4보다 좀 적어요. 4보다 좀 적어서 3.7.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그러면 전체적으로 엔트로피 변화는 370 줄 per K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엔트로피 증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00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것이 많아서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울 내용들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